해성국제 컨벤션 고등학교 1학년 학생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오늘은 4장 프레젠테이션에서 이론 문제를 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는 지난 시간에 슬라이드에 오디오 파일을 삽입하는 과정을 공부하였습니다. 그와 더불어 오디오 파일의 서식, 그림을 바꾸는 방법도 배웠으며 오디오 옵션에서 소리의 크기를 조절하고 슬라이드를 시작할 때에 자동 실행을 할지 클릭할 때를 할지를 정할 수 있으며 반복 재생과 쇼 동안 숨기기를 실습해 보았습니다. 또한 오디오의 트리밍, 음악 파일에서 시작과 끝을 정하여 들려줄 수 있는 기능도 해 보았고 페이드 인, 페이드 아웃, 다시 말해서 음악이 점점 크게 나오게 하고 점점 작게 끝낼 수 있는 기능도 해 보았습니다. 이 시간에는 프레젠테이션의 이론으로 여러분 교과서 323쪽의 문제를 풀어보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1번 문제부터 여러분이 풀어보시겠습니다. 약 20초의 시간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1번 문제의 힌트를 본다면 하나의 화면을 의미하며 독립된 내용을 가지고를 힌트로 삼을 수 있겠습니다. 정답은 슬라이드입니다. 2번 문제 풀어보시겠습니다. 예, 2번 문제는 힌트를 본다면 기본적인 스타일과 모든 슬라이드에 공통으로 적용한다는 것에서 정답을 유추할 수 있겠습니다. 여러분이 프레젠테이션 실습을 할 때에 가장 먼저 저와 함께 했던 슬라이드 마스터 설정이 바로 그것이 되겠습니다. 3번 문제입니다.
정답은 워드 아트입니다. 영어의 뜻을 보면 낱말 예술이라고 제가 번역을 해드렸었는데요. 힌트는 글꼴이면서 도형 그래픽에 가까워서 그림자 효과나 3차원 회전 등의 효과도 지정할 수 있다는 것을 보고 알아낼 수 있겠습니다. 다음 4번 문제입니다. 정답은 클립 아트입니다. 사실 제가 여러분들에게 이 클립 아트를 그렇게 강조하여 가르쳐 드리지는 못했습니다. 다만 교과서에서 있는 대로 여러가지 조각 그림이라는 표현이 여러분들에게 짧게 설명한 적은 있습니다. 여러분 교과서 286쪽에서 클립 아트로 해서 슬라이드를 만들 때 쓰이도록 모아놓은 조각 그림이다 라고 하면서 설명을 드렸었습니다. 이것은 이미지 그룹이었었고요. 그 다음에 사진이라고 해서 여러분들에게 이미지를 그림 사진으로 설명을 드린 적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클립 아트를 설명하면서 한글 워드 프로세서에서 클립 아트가 있었는지를 제가 여러분에게 물은 적이 있었습니다. 물론 한글 워드 프로세서에서 클립 아트가 있었고요. 꾸러미에서 종류별로 해서 여러분들이 골라낼 수 있었습니다. 5번 문제 풀어보겠습니다. 정답은 차트입니다. 여기서 우리는 숫자 자료를 알아보기 쉽게 표현하는 방법이라고 하는 것에서 힌트를 받을 수 있겠습니다. (1번) 문제를 풀어보시겠습니다. 정답은 프레젠테이션입니다. 이 프레젠테이션 뜻은 여러분들이 이미 프레젠테이션 처음 시작할 때에 이론으로서 공부한 내용이 되겠습니다. 2번 문제 풀어보겠습니다. 정답은 시나리오, 작업 또는 시나리오라고 하면 되겠습니다.
프레젠테이션 할 줄거리를 요약해서 내용을 알기 쉽게 전달하기 위해서 말할 것과 슬라이드에 들어갈 내용을 조합을 해서 그 과정을 계획하는 것을 시나리오 작업 또는 시나리오라고 합니다. 제가 여러분들의 원격 수업을 위해서도 바로 이 시나리오 작업을 하고 있습니다. 교과서에서는 325쪽에서 시나리오 작성을 얘기를 하고 있고요. 이것은 곧 구체적인 것을 하기 위해서 스토리보드 작성으로 넘어가게 됩니다. 3번 문제 풀어보시겠습니다. 정답은 스토리보드가 되겠습니다. 앞서 말한 대로 시나리오 작업이 완성이 되면 그 시나리오를 따라서 스토리보드를 만들어 보게 됩니다. 스토리보드는 시나리오에 따라서 말로 설명할 것과 슬라이드에 표현할 것들을 구분하여 대략의 슬라이드 내용을 그려보게 되는 것입니다. 이것을 토대로 해서 슬라이드를 작성하게 되겠습니다. 잠시 쉬어가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좋으면서 값싸고 빠른 서비스는 없다. 매우 당연한 말인데요. 무엇인가 좋은 것을 받으려면 그만한 대가를 주어야 한다는 당연한 마음 자세를 가져야 합니다. 그래야 우리나라가 좀 더 공정하고 사기치는 일이 없는 살기 좋은 나라가 될 것입니다. 1번 문제 풀어보겠습니다. 정답은 1번 프레젠테이션이 되겠습니다. 2번 문제입니다. 이 문제는 제가 여러분들과 실습하면서 계속 강조했던 것입니다. 파워포인트 프로그램을 실행하는 방법 4가지 항상 해보긴 했습니다. 정답은 5번과 같은 것은 제가 알려드린 적은 없고요. 파일 종류가 pptx이다 라고 하는 말을 한 적은 있습니다. 3번 문제 풀어보겠습니다.
예, 이 문제는 파워포인트 프로그램이 할 수 있는 거 우리가 해봤던 것만 하면 되겠습니다. 일단 가는 분명히 우리가 해봤거든요. 그래서 가가 있는 것만 골라내면 1번, 4번, 5번이 되겠군요. 그 다음에 일반 문서는 워드 프로세서에서 하면 충분합니다. 파워포인트는 그런 목적이 아니라서 아까 우리가 했던 1번, 4번, 5번에서 나가 있는 것을 빼면 4번만 남네요. 네, 그래서 정답은 4번이 되겠습니다. 아직 파워포인트 프로그램에서 동영상에 관련된 기능이 많이 추가가 되긴 했는데요. 그렇다고 해서 동영상 제작까지는 아니고요. 음성 편집입니다. 우리가 해본 것처럼 소리 파일을 갖다가 트리밍, 어디부터 어디까지만 들려준다든지 소리 크기를 작게 크게 한다든지 또 페이드 인, 페이드 아웃 음악 시간에 얘기했던 크레센도와 디크레센도 효과를 주는 것까지는 되기 때문에 가번과 라번이 들어있는 4번이 정답이 되겠습니다. 4번 문제를 풀어보겠습니다. 답은 3번이 되겠습니다. 슬라이드 자체도 복사가 되고요. 붙여넣기 기능이 됩니다. 이 두 가지를 한꺼번에 하는 것이 슬라이드 복제 기능이 되겠지요. 다음 5번 문제 풀어보겠습니다. 정답은 4번입니다. 삽입된 표의 크기를 고정시킬 수 있습니다. 처음 가로와 세로의 길이를 지정하고 고정 옵션에 체크를 하게 되면 변하지 않게 됩니다. 다음 6번 문제 풀어보겠습니다. 정답은 3번. 수정한 그림은 되돌릴 수 없다. 인데 되돌릴 수 있습니다. 7번 문제를 풀어보겠습니다. 정답은 2번이 되겠습니다. 1번에서는 다 아이콘이 아니고 바 아이콘을 써야 되고요. 3번은 데이터의 변화를 비교하는데 매우 유리했지요. 4번 입력한 데이터를 수정해도 차트는
그대로 수정이 되었음을 여러분이 실습 시간에 확인하였습니다. 그리고 삽입한 차트의 종류도 바꿀 수 있었습니다. 8번 문제 풀어보겠습니다. 정답은 2번이었습니다. 만약에 2번을 텍스트이지만 도형 그래픽 속성에 가깝다고 했으면 맞았을 겁니다. 자, 제가 이거를 설명할 때에 워드 아트, 낱말 예술이라고 번역을 해드렸는데요. 자, 워드, 낱말, 글자입니다. 텍스트예요. 텍스트에 아트, 예술성을 더했다. 이렇게 풀이하시면 이 문제를 맞추셨을 것입니다. 9번 문제 들어가겠습니다. 정답은 5번이 되겠습니다. 나머지 왜 틀렸는지를 여러분들이 직접 확인해 보시는 것도 괜찮을 것 같습니다. 10번 문제를 풀어보겠습니다. 정답은 5번입니다. 도형을 한꺼번에 선택하려면 컨트롤 키나 쉬프트 키를 누른 상태에서 클릭을 해야 합니다. 11번 문제를 풀어보겠습니다. 정답은 프레젠테이션이 되겠습니다. 이제는 많이 익숙해지셨죠? 12번 문제를 풀어보겠습니다. 정답은 테마입니다. 테마에서는 텍스트, 그래픽, 배경, 차트, 표의 색 이런 것들이 이미 지정이 돼 있어서 그 테마를 고르기만 하면 여러분들이 자동으로 지정이 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사실 이 테마는 제가 여러분들에게 세게 설명을 하지 않은 부분이기도 합니다. 그러나 슬라이드를 만들 때에 좀 더 편하게 하고 싶다면 이 테마 기능을 이용한다면 많은 시간을 절약할 수 있을 것입니다. 13번 문제 풀어보겠습니다.
정답은 애니메이션입니다. 슬라이드에 움직이는 효과를 넣어서 청중들의 시선을 모을 수 있다고 말씀드렸고요. 다만 너무 많이 쓰면 역효과가 난다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14번 문제입니다. 정답은 클립 아트입니다. 앞에서 문제를 한번 풀어 보았던 것입니다. 15번 문제 풀어 보겠습니다. 정답은 슬라이드 마스터입니다. 그래서 여기 보시면 틀이라는 말이 있고요. 동일한 서식이라는 말로써 힌트를 주고 있습니다. 지금까지 프레젠테이션의 이론 문제를 풀이하는 공부를 해 보았습니다. 그러면 다음 시간에 뵙겠습니다. 고맙습니다.